안녕하십니까. 살레시오 중학교 3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홍티처가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여러분 교과서죠? 교과서 64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64페이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김미정 선생님으로부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봤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과 할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홍티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기 쉽게 또 여러분들 다가기 쉽게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는 선생님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 정리 부분을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수업 말미에 수업 끝에 선생님이 오늘 배웠던 이 단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 차시가 끝나면 선생님이 알려드릴 내용 핵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4페이지 교과서요. 보시면 소단 오늘 배워야 될 소단의 제목이죠. 대기 중의 수증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이따 또 선생님께서 얘기하겠지만요. 이 포화 수증기량에서부터 전에 이 포화라는 단어부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화 상태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이며 또 응결이라는 또 개념이 또 등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배울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두 가지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시작! 포화 수증기량과 응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 홍티처와 함께 알아야 될 학습 목표라는 것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이 흥미를 조금 돋구기 위해서요. 변함없이 애니메이션 간단한 게 먼저 본 다음에 오늘 또 수업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디서 온 것일까?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해봤을 겁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겠죠, 여러분들? 겨울철에 우리 집 베란다 창문에 이렇게 이슬이 많이 끼죠. 또는 하얀 안개처럼 서리가 딱 창문에 낍니다. 그랬을 때 애니메이션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손바닥이나 주먹을 이용해가지고 그 이슬이 맺힌 또 하얀 이슬이 맺힌 창문에다가 손도장을 한 번씩 찍어보거나 글씨를 써본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있죠? 자,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자,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디서 온 것일까? 평소에도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겨울철, 특히 겨울철에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죠? 그러면 차가운 창문 주위에는 그다음부터 핵심 포인트죠.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좀 더 배울겠네요. 겨울철이면 당연히 뭡니까? 온도가 낮겠죠.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포화 수증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한다? 응결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응결하여 창문에 물방울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개념 중에서 포인트였죠. 포화 수증기량과 응결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교과서 64페이지 애니메이션 좌측 그 부분에다가 이 내용을 잘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교과서 또 마찬가지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보기라고 해서요. 기온에 따라 과연 수증기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죠. 기온이 변함에 따라서 과연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수증기가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기온에 따라서 공기 중에 수증기는 얼마만큼의 양이 포함되어 있을까? 즉 녹아 들어가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해보기의 목표는 기온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는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둥근 바닥 플라스크부터 실험복까지가 필요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과정이죠.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고무마개로 입구를 막아봅니다. 자, 오늘은 실험 영상이 없어요. 아쉽지만 미안하지만 교과서 보면서 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첫 번째 과정을 설치를 하고요. 두 번째, 집에서 많이 쓰이는 헤어 드라이기 있죠? 헤어 드라이기로 플라스크를 가열합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크의 내부의 변화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과정의 플라스크는 이제 찬물이죠? 찬물이 들어있는 이 수조 속에다가요, 이 플라스크를 담급니다. 그렇다면 과연 플라스크의 내부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 생각을 미리 해보셔도 좋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과연 이와 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플라스크의 내부는 어떤 변화가 각각 나타날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헤어 드라이기를 해가지고 열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조금 따뜻해지겠죠? 플라스크의 내부 안에는 물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찬물이 담겨있는 수 속에다 풍덩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플라스크의 내부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예상을 해보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플라스크의 내부의 수증기량은 어떻게 변할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말이 많죠?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또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이 포인트만 또 빨간색과 줄로서 표시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죠. 헤어 드라이기를 통해서 가열을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맑아진다라고 표현되었죠.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 플라스크의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헤어 드라이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플라스크 속 작은 물방울이 뭐한다? 증발한다 이거죠. 증발해서 뭡니까? 수증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점점점 플라스크의 내부는 맑아진다 이거죠. 작은 물방울들이요, 플라스크 안쪽 벽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마치 서리 같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헤어드라이기, 즉 열을 가하게 되면 어쩐다? 그 작은 물방울들이 뭡니까? 증발하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 즉 액체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겠죠. 수증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가 안 끼겠죠. 맑아지게 된다. 되셨습니까?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뭐 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리로 있었던 작은 물방울이 증발해서 뭐로 변했습니까? 수증기로 변했습니다.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되셨습니까? 이제 반대죠. 찬물에 담갔습니다. 그럼 어쩔 거예요? 반대니까. 수증기 상태에 있었던 공기가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물방울로 응결 중요합니다. 응결되겠죠? 반대되니까.
응결됐기 때문에 이제 뭐겠습니까? 다시 플라스틱 내부가요. 서리같이 작은 물방울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플라스틱 내부의 수증기량은 어떻겠어요? 반대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반대된 상황이란. 다음 두 번째 물음, 저는 교과서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잘 적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은 뭡니까?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 조금 이따가 정리할 텐데, 공기가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 이게 뭘까요?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이 기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떨까요? 답 나왔죠?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마지막 줄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헤어드라이기 생각하시면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냐 찬물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정리하십시오. 다 적으면 좋은데 다 적기 싫다. 마지막 두 번째 줄 줄치 부분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써내셔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해보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잖아요. 교과서 보면서 내용 정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제 65페이지가 되겠죠? 교과서는 65페이지입니다. 자, 맨 위에 보면, 자, 줄차겠죠?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맨 위에 줄 치시고 포화 상태에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죠? 물방울이 수증기로 변하고요. 수증기가 응결해가지고 물방울로 변하는 이 과정.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이. 그래서 자, 교과서 포화 상태 옆에다가 자, 적어두세요. 화살표 빼가지고 교과서 포화 상태 옆에다가 적으라야겠습니다. 결국 포화 상태라는 얘기는 뭔 말입니까? 어떻게 또 따라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죠? 물이 증발을 하겠죠. 물이 증발하는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끊임없이 물은 증발합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하는 양이 있겠죠, 얘들아? 물이 증발하는 양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물이 뭐 하겠습니까? 응결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응결되는 양이 있을 거예요. 자, 교과서에 없습니다. 적으라고 얘기했어요. 포화 상태에다가. 결국 포화 상태란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이 증발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은 지점을 포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또 나와 있지만요. 포화 수증기량. 아까 선생님 미리 얘기했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밑에 줄에 바로 줄칩니다.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줄 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응결이라는 단어를 선생님 계속 썼죠? 자, 응결에 대한 정의. 응결이 뭐냐? 정의를 또 내려봅시다. 응결이란 뭡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 동그라미 하세요. 물방울 동그라미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교과서 65페이지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이와 같이 찾았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줄 치세요. 응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슬점이란 또 용어가 나오죠. 자, 이슬점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증기가 밑에 줄입니다.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우리는 무슨 점이다? 이슬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핵심 개념 단어 네 가지죠. 포화 상태부터 이슬점까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65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그림 4 해가지고
요게 나와 있죠?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 해가지고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별표 크게 하세요. 별표 크게 하세요.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은요, 특히 과학 수업 시간 때는요, 이런 그래프나 또는 뭐 어떠한 수치값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자료 해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자료 해석, 즉 그래프 곡선을 줬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 해석,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별표를 드렸고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싶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고 싶을까요? 자, X축은요, 기온이 있죠? Y축은 뭡니까? 수증기량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뭡니까? 온도에 따른 수증기량을 표시한 거예요. 자, 0도일 때,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지고 있죠. 근데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공기죠.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얘는 3.8, 7.6, 14.7, 27.1입니다. 이 점들을 쭉 선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이 선을 연결해 봤다. 이 선이 바로 뭐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다.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봤더니 이게 바로 뭐다고 얘들아? 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점점점 뭐하진다? 커진다. 증가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쌤을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최대로 녹아들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커진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 서두에 첫 번째 시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홍티처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할까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거 없었잖아요. 오늘부터 선생님이 이 핵심 내용 정리라는 것을 해드릴게요. 수업 끝나기 직전.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대기 중의 수증기라는 소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적어야 돼요? 교과서 6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빈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어야 되겠죠. 적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등교 계약을 할 겁니다. 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가지고 또 우리가 계약이 연기됐지만 곧 할 거예요. 금방 할 거니까 이 핵심 내용 정리는 반드시 교과서 65페이지 오른쪽 여백에다가 잘 적어두세요. 등교 계약하고 나서 꼼꼼히 확인을 한다 이겠습니다. 하나도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좀 실망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또 평가적인 부분에서도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포화 상태부터 5번 빨간색 돼 있죠? 아까 선생님 마지막 브레이크 해석했을 때의 그 내용이죠? 5번까지 잘 적으면서 여러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아시겠습니까? 잘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교과서 65페이지죠? 맨 밑에 보시면 또 스스로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들 과제가 되겠죠? 자, 몇 개 안 되니까 스스로 확인하기 이 세 가지 또 과제물로서 지금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셔가지고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하셔서 다음 시간에 과제물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기중기, 수중기 많이 공부됐을 것 같고 이해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금방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